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한자 공부, 새로운 한자 공부,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잘 보셨나요? 오늘도 아주 멋진 율동과 노래였습니다. 자,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각각 각. 처음 한자는 각각 각자입니다. 각자를 3번 읽어야 되네요. 각각 각자의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입이 나와 있죠.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각각 각자입니다. 각각 각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1번 관계 있는 것끼리 각각 짝을 지어봅시다. 각각은 저마다 따로따로란 뜻이죠. 2번 각자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한 권씩 가져오세요. 3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각계각층은요. 사회 각 방면의 여러 계층을 우리는 각계각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각계가 나왔죠. 각계는 하나하나의 낱개를 우리는 각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각종, 여러 종류란 얘기죠. 여러 가지란 뜻이고요. 자, 세 번째, 각국이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를 각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각양각색, 각가지 모양일 때 각양각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각색각양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낱개. 이번 한자는 낱개자입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바로 이 개자를 쓰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사람이 나와 있죠. 사람인과 구들고를 합한 글자로 사람이 홀로 독립해 있다는 데서 한 사람의 뜻이 된 것이 바로 낱개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면 내가 알아맞힌 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요? 2번 찬우가 태어난 지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개월이라는 것은 월수를 세는 단위가 되겠고요. 3번 넌 개성이 참 강해. 개성은 뭐예요? 개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개인 아시죠? 자, 두 번째 뭡니까? 개별입니다. 여러 중에 하나를 개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별개입니다. 다른 하나를 우리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볼견. 자, 이번 한자는요. 볼견자입니다. 또는 배올현이라고도 읽는데요. 볼견자의 자원풀이를 살펴보시면 자,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눈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강조하여 본뜬 글자가 바로 볼견자가 되겠습니다. 견문, 견학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요. 활용 예문 보시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여 봅시다. 의견은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의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참견은 뭡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새 옷에 얼룩이 묻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은 찾아냈다는 이야기죠. 견자와 관련된 활용을 살펴보면 견학입니다. 볼견자의 배울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봄으로써 지식을 넓히는 것을 우리는 견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회견 들어보셨죠? 그럴 때 바로 이 볼견자를 쓴 회견을 쓰고요. 세 번째는 견문입니다. 볼견자, 들을 문자, 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견문이 넓혀지겠죠.
자, 이 볼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음과 훈인데요. 자, 볼 견일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죠. 바로 견습, 견해라고 읽습니다. 견해는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볼견자 말고 이것은 배올 현 또는 나타날 현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처음 거 어떻게 읽죠? 알 현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황제를 아련하다 할 때 쓰고요. 두 번째는 조현입니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신하가 조정에 나가서 임금을 뵙는 것을 우리는 조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빌공. 자, 여러분 이번 한자는 빌공자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형성문자 배웠죠. 바로 이게 형성문자입니다. 아래 공자 배웠죠. 장이공한테 배울지 않았습니까? 이 공자의 자원풀이를 살펴보시면 구멍혈에 만들 공을 합한 글자로 땅속을 파낸 굴처럼 속이 텅 비다는 데서 크게 빈 공간인 하늘의 뜻이 되는 것이 빌공자입니다. 여러분 창공에 빛난 별 할 때 창공할 때 바로 이 공자를 씁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어머니께서는 오후에 손님을 맞으러 공항으로 가셨습니다. 2번 무지개는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생깁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자, 이럴 때 다 공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공백입니다. 공백은 뭡니까? 빈 곳을 우리는 공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공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석은, 석은 자리석자 아닙니까? 빈 자리입니다.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그렇죠. 연극이나 또는 공연 관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공석입니다. 빈자리.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공상입니다. 공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을 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꿈은 이상이 되어야지 공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마땅당. 이번 한자는 마땅당자입니다. 자, 마땅당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농토가 보이고 있죠. 농토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이나 곡식 등을 주고 농토, 밭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랫부분에 농토를 사는 것을 나타내요. 농토의 값어치와 치른 돈이 서로 마땅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땅당자입니다. 마땅당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나는 기름장수인데 당신은 누구요? 은혜는 무슨 은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3번 철수가 우리 반 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은 뭐예요? 선거에서 어떤 지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뽑히는 것을 당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붙을 때 이 당자를 쓴다는 거 함께 기억하셔야 되고요. 활용어 살펴보면요. 적당. 적당은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을 적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부당.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맞는다. 아주 능력이 뛰어나거나 용감할 때 일당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반의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붙다 당자의 반의어는 뭘까요? 떨어질 낙이죠. 당선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낙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땅 당자 살펴보았고요. 남은 5개 살펴보겠습니다. 대신대 대대 분모 공모 그럴문 물문 띠리살 살살 물방 방방 대몽문 발방. 잘 보셨죠? 자, 이제는 보기만 해도 입에서 따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대신 대. 자, 이번 한자는 대신 대자입니다. 왼쪽 부분에 사람 인자가 있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편말이 나와 있죠. 즉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편말을 세워서 사람이 할 일을 편말이 대신한다는 뜻으로 대신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신 대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인 서경덕 선생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시대는요,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시기입니다. 2번, 아저씨는 국가 대표팀 선수야. 대표는 어떤 일을 집단을 대신하여 하는 것을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오늘은 내가 너 대신 청소해줄게. 대신은 뭡니까? 남을 대리하는 것을 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대리가 있습니다. 남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걸 대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리 출석이란 말이 있죠.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네, 앞에서 배웠던 대신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독입니다. 독자는 무슨 독자예요? 읽을 독자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읽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상을 줘야 되는데 모든 학교에 나와서 줄 수 없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읽으시면서 교육부 장관 대독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하, 바로 저것이 대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대자와 여러분이 혼동해서는 안 될 글자가 있습니다. 먼저 대자를 살펴보면요, 대리라고 읽죠. 대신 대자인데 이 대자의 아랫부분에 한 획을 그으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칠벌자가 됩니다. 정벌이란 말 들어봤죠? 군사들을, 적들을 치는 것을 우리는 정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신대와 칠벌자 구분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눈, 목. 이번 한자는 눈목자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보시면요. 뭡니까? 그렇죠. 눈이죠. 사람의 눈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눈목자입니다. 무슨 문자에 해당해요? 그렇죠. 상형 문자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문 보시면 목적지에 가는 동안 무엇을 보게 될까요? 목적지는 목표로 삼는 곳이겠죠. 2번, 알맞은 제목도 붙여봅시다. 3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나를 지목하셨다. 지목은 꼭 짚어서 가리키는 것을 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보시면 목례가 있습니다. 목례는 뭐예요? 그렇죠. 눈인사죠. 눈인사는 자기 친구나 아랫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목.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시죠?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죠. 주목! 자, 주목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주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목적. 목적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자성어는 이목구비입니다. 이목구비는 뭐예요? 귀, 그리고 눈,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코를 가리킵니다. 또는 눈, 코, 입을 중심으로 한 얼굴 생김새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목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라고 그러면 좋은 말입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그럴 문. 이번 한자는 그럴 문자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사람이 나와 있죠. 사람이 가슴에 문신한 모양입니다. 뒤에 글자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럴 문자가 됩니다. 문학이라고 그럴 때 바로 이 그럴 문자를 쓰는데요.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문장을 받아 써봅시다. 고시안에 많이 하죠. 2번, 이 대회가 열리는 동안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그런 거 문화행사에 포함이 되고요. 3번, 학급 문고에서 책을 찾아 읽고 내용과 느낌을 글로 썼습니다. 학급 문고 아시죠? 자, 활용어 살펴보시면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이 문자에 해당이 되고 물론 한자도 문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서입니다. 글로 쓴 종이를 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렇죠. 문집입니다. 글 같은 거, 시나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걸 모아서 묶은 책을 우리는 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성어 뭡니까? 문방사어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거, 뭐뭐 필요해요? 종이 필요하죠. 붓, 벼루, 먹. 이것을 우리는 문방사어로 한다는 거 함께 아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필발. 자, 이번 한자는 필발자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볼까요? 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화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살이 활을 떠난 것을 나타낸 글자로 일어날 발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필발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친구와 서로 살펴봅시다. 2번 발표한 내용은, 발표는 뭡니까? 어떤 사실을 세상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발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표한 내용을 듣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말하여 봅시다. 3번 그 일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발생은요, 생겨나거나 나타나는 것을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시면 발자가 무슨 발자를 했어요? 필발자를 했죠. 만발은 활짝 피는 겁니다. 개나리가 만발했다. 벚꽃이 만발했다. 이럴 때 쓰이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쓰입니까? 출발. 출발 새아침.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발사입니다. 총이나 대포 같은 걸 쏘는 걸 발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발과 관련된 한자성어 있죠? 백발백중. 100번 쏘면 100번 맞추는 거. 아주 적중을 잘할 때 우리는 백발백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백발백중식으로 맞춘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다음 한자 보시죠. 놓을 방. 이번 한자는 놓을 방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 좋아하죠? 그때 바로 이 방자를 쓰는데요. 자원풀이 보시면 방이 방에 칠복을 합친 글자로 회초리를 들고 먼 방향으로 내쫓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놓아준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놓을 방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나는 여름 방학 동안, 방학은 뭐예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것을 방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학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다녀왔어. 2번, 이번 주말에 방송국에 견학을 갔습니다. 3번, 중요한 단어네요.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방심은 뭐예요?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조심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방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방출, 프로야구 선수들 겨울에 방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방출은 뭡니까? 내놓는 것을 방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방류입니다. 방류는 물을 푸는 겁니다. 또는 물고기들을, 어린 물고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푸는 것을 우리는 방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추방입니다. 추방은 뭐예요? 쫓아내는 것을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자는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가 많아요. 먼저, 노을방일 때는 우리 배웠죠? 방학처럼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방자가 다른 방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방자는 무슨 방자입니까? 막을 방자입니다. 방화는 뭐예요? 그렇죠. 불나는 거를 막는 거를 방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방자는 무슨 방자예요? 방해할 방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방해가 나왔고요. 자, 네 번째 방자는 건일 방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러면 안 되죠. 방황할 때 이 방자를 쓰인다는 거. 그래서 방자는 음은 같은데 여러 가지 다른 뜻을 쓰이는 한자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전을 찾아봤는데 2개 이상의 음을 가진 글자가 있던데 이 문자를 무엇이라 하나요? 아주 좋은 발견했네요. 어떻게 그런 발견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자 중에는 원래의 뜻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뜻이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 글자를 우리는 전주문자라고 합니다. 전주문자는요, 글자 본래 의미가 확대되어 전혀 다른 뜻으로 나타내는 글자를 우리는 전주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문자는요, 글자 하나가 2개, 3개의 음과 뜻을 쓰여요. 그래서 어떤 글자의 원래 의미에서 그 뜻이 다른 의미로 전용되어 쓰이는 글자를 우리는 전주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죠. 자, 어떤 글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음악 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즐겁죠? 따라서 즐거울 락이 됐고요. 되게 음악을 우리는 즐기고 좋아하죠. 그래서 좋아할 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음악악, 즐거울 락, 좋아할 요 3가지로 쓰이는데 이런 글자를 전주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글자도 있어요. 악할악자도요. 증오할 때는 미워할 오자로 쓰이거든요. 이처럼 전주 글자로 쓰이는 글자들은 꼭 도금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는 우리가 항상 만나는 도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뭡니까? 각 개가 되겠죠. 개는 여의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알견이 아닙니다. 알현, 배월현, 나타날 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3번은 당선입니다. 붙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4번은 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와 같이 한자의 훈과 음을 쓰세요. 훈은 문제죠. 1번은 뭡니까? 놓을 방자였고요. 2번은 대신 대리할 때 이 대자를 쓴다고 이야기했고요. 3번 필발, 활짝 피는 걸 만발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4번은 2개의 훈과 음이 있다고 그랬죠. 볼견, 배올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1번, 너의 무엇을 말하여 보아라. 의견이 되겠죠. 볼견이 나왔습니다. 2번, 이번 주는 내가 청소 당번입니다. 당번이 정답이고요. 3번, 내가 읽었던 시나 이야기의 제목을 적어봅시다. 정답은 제목입니다. 목자는 무슨 목자예요? 눈목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사자수학은요. 그렇죠. 부모 출입하시거든 매필 기립하라.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께서 출입을 하시거든 밖에 나가거나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라? 매필 기립. 언제나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일어나는 모습으로 부모님이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걸 맞이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눈목자 배웠습니다. 눈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는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이 맑고 밝은 눈을 가지면 이 세상은 더욱 맑고 밝게 될 것입니다. 맑고 밝은 눈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